태종의 헌능. 헌능은 조선의 3대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능이다. 태종은 생전에 자신의 능지를 미리 선정하고 왕비인 원경왕후가 승하하자 이곳에 그녀의 능을 조성하고 그 옆에 자신의 자리를 정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태종이 승하하게 되면서 태종의 뜻에 따라 원경왕후의 능침 옆에 태조의 능이 쌍능 형태로 조성되었다. 헌능 능침 공간의 봉분 아래쪽에는 병풍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병풍석에는 각각의 방위를 나타내는 12지신상이 조각되어 있다. 병풍석 바깥으로 난간석이 설치되었으며 그 앞에는 혼유석 2개가 놓여져 있다. 헌능은 국민왕릉의 조성 형식을 따라 봉분 주위의 능을 수호하는 양과 호랑이 4쌍을, 능침 앞쪽은 문무석인을 각 2쌍씩 배치하였다. 헌능은 다른 조선 왕릉의 성물에 비해 2배가 큰 성물이 배치되어 웅장함을 더한다. 태종 헌능의 정자각 옆에 있는 비각은 조선 왕릉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이는 그 안에 있는 신도비의 크기로 인한 것이다. 신도비는 조선 왕릉에서 찾아보기 귀할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서예 문화 연구에 중요한 금성문 자료로 가치를 지녀 보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정자각 옆에는 조선 초기 왕릉에서만 볼 수 있는 소전대가 있으며 향로와 어로 2개로 구분되어 다른 왕릉의 참도와 달리 향로만 조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순조의 인능. 인능은 23대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합장능이다. 순조가 승하하고 초장지는 파주에 있는 장릉 경내에 조성되었다. 1856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능은 철종의 명에 따라 현재 인능으로 천장을 하였으며 1857년 순원왕후가 승하하자 순조가 이미 잠들어 있는 인능에 합장하였다. 순조와 순원왕후의 인능은 헌능과 달리 봉분의 병풍석을 세우지 않았다. 병풍석은 무덤을 웅장하고 위험있게 만들지만 축조하는 데 과도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보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조선 후기의 왕릉에는 거의 설치하지 않게 되었다. 인능의 문인석과 무인석은 섬세하고 사실적인 모습으로 조각되었으며 능침 앞의 훈유석은 1개만 설치하였다. 인능은 원래 능지가 불길하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거부하고 아버지 태종 옆에 묻히기를 원했던 세종의 뜻에 따라 조성된 세종의 수장지였다. 그러나 세종의 차남이면서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의 유언에 따라 아들 예종이 현재 여주 땅으로 세종 영릉을 천장하면서 자리가 비게 되었다. 이후 불길하다는 의견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자 그 자리에 순조와 순원왕후의 능이 조성되게 되었다. 매헌기념관. 매헌기념관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기념관은 1988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여의거 55주년을 기념하여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개관하였다. 기념관 내부 1층 홀에는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윤봉길 의사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2층에는 기념관 사무실과 교육실, 3층에는 강당 등의 시설이 있다. 전시관 양쪽으로 2개의 전시실이 있고 그 위로는 윤의사 농촌 계몽 활동, 상하여의거를 그린 대형 그림이 그려져 있다. 1전시실에는 윤의사의 일생이 정리된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 전시실에는 김구 선생을 만나는 과정과 상하여의거 탄핵 이후 최후까지 당당했던 모습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윤의사는 190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보통학교 재학 중에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고 자퇴한 뒤 서당에서 사서삼경 신학문 등을 수학하면서 스승에게 매헌이라는 호를 받았다. 이후 농촌 계몽운동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가서 김구 주석을 만나게 된다. 1932년 4월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 인사를 처단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윤의사는 그해 12월 20대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으며
현재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있다. 매헌 시민의 숲. 매헌 시민의 숲은 우리나라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한 공원으로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서울의 관문이었던 양재 톨게이트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1986년에 양재 시민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었다. 2022년 숲의 명칭이 양재 시민의 숲에서 매헌 시민의 숲으로 변경되었다. 숲에는 약 43종 10만 그루의 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울창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에는 감, 모과 등 과일이 열려 풍성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시민의 숲은 매헌로를 기준으로 남쪽 구역과 북쪽 구역으로 나뉘어진다. 북쪽 구역은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 바닥분수, 놀이터 등이 있으며 사계절 풍경이 아름다워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매헌 시민의 숲 남쪽 구역에는 유격 백마부대 충원탑과 1987년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된 칼 여객기 사망자 위령탑,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 등이 세워져 있다. 양재천. 양재천이라는 명칭은 양재동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지명 충남에 의하면 양재동은 쓸만한 인재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재천 주위에는 자연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매헌 시민의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다양한 꽃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양재꽃 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양재천은 길이가 약 16km로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등을 흐르는 비교적 규모가 방대한 하천이다.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에서 발원한 양재천은 과천을 관통하다가 막계천과 합해지고 양재동에 이르러 여의천과 다시 합류한 후 대치동을 지나 탄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양재천은 원래 곡선형의 하천이었으나 1970년대 토지 정리 사업으로 직선형 하천이 되었다. 또한 생태계의 복원이라는 목표로 인해 하천의 자연적인 특성을 되살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물의 서식 공간을 동시에 양재꽃시장. 양재꽃시장은 1991년 2만 1천 평 규모로 개장했으며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장미, 카네이션 등을 시작으로 난초, 관엽, 출란류를 경매하고 있으며 출하 농가 수는 약 3,500호, 출하 단체는 약 350개소, 도매인은 약 1천여 명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화훼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현재 꽃시장은 약 3만 평의 대지에 경매시장과 도매시장이 함께 자리한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각양각색의 꽃과 난, 분화 등이 판매된다. 꽃시장에 방문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다양한 꽃 향기에 취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잔치의 향연을 목격할 수 있어 시각과 후각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하우스 형태의 소매형 매장은 가동과 나동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여 소규모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꽃 나들이 겸 구경 나온 방문객들도 소매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꽃시장 지하에는 원예, 수족관, 조류, 조경수 등 화훼 공예품 등을. 영동시장. 강남구에 위치한 유일한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은 7호선 노년역과 신분당선 신노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논현역 3번 출구에서 약 300m 걸으면 전통시장 골목이 시작된다. 업무용 고층 빌딩과 최신 트렌드에 맞는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정치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골목형 시장으로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영동시장은 1970년대 논현동 주상복합상가에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정육으로 특화된 식당거리였지만 서서히 규모가 확대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010년대부터 인근 회사원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식사로 인기를 끄는 맛집 전문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영동시장 맛집 거리에는 오랜 역사와 손맛을 가진 전통 맛집과 젊은 감각의 독특한 현대식 맛집이 공존한다. 전통시장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관광명소로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에서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가 다른 관광명소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이다. 관광으로 유명한 유럽의 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해 볼 때 강남의 관광명소의 하나로 영동시장은